미군이 15척 이상의 군함과 F-35 전투기 등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에도 유조선 한 척이 해협 돌파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아라비아에서 야간 비행 작전을 진행하는 USS 트리폴리 함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20대 이상의 F-35B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는 강습 상륙함입니다. 이어 항공모함인 USS 에이브리엄 링컨함에서 MH-60 시오크 헬기를 정비하는 모습도 선보였는데요. 특수부대 투입에 최적화된 작전 헬기의 대비 태세를 의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언제든 물리적인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봉쇄 작전에 투입된 군함이 15척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봉쇄 조치 시행에도 유조선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 돌파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선박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말라위 선적 리치 스타리오호는 봉쇄 발효 순간 잠시 회항했지만 다시 뱃머리를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해당 선적은 항해하면서 중국인 선주와 선원들이 타고 있다고 방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해협을 통과해서 오만해에 도달했는데 미군이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봉쇄 발효 직후 보츠나와 선적의 다른 유조선 오스트리아호는 해협 통과를 포기하고 회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봉쇄를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막대한 전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요. 네, CNN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기술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능하지만 현지 미군 전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티브 리디스 전 해군 대장은 항공모함 전단 2개와 함정 12척, 해협 내부에 구축함 최소 6척과 동맹국 해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란의 고속전과 드론 등을 압도하고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하려는 기뢰 제거 작업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현재 제대로 된 기뢰 제거 장비를 갖춘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투입돼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을 앞둔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첫 공식 대면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나다 하마데 레바논 대사와 예히엘 리터 이스라엘 대사,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3자 회담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 레바논은 휴전을, 이스라엘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문제를 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헤즈볼라의 수장 나임 카셈은 레바논 정부의 평화협상을 취소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카셈은 TV 연설에서 찬탈자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거부한다면서 레바논 정부는 협상을 취소해 역사적이고 영웅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협상단을 이끌었던 벤스 부통령은 추가 대화 가능성은 이란에 달려 있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We can't let a country blackmail or extort the world, because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really blackmailing the worl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이 단속 대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고속정이 접근하면 신속하고 잔혹하게 제거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을 거라고 압박하면서도 협상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ve been called by the other side. They'd like to make a deal very badly. Very badly. 파키스탄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도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진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한다며 앞으로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이제 공은 이란에 넘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상 봉쇄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물밑 대화로 협상 타결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오늘도 접촉을 이어갔다며 합의 도출을 위한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역봉쇄에 나선 건 이란의 돈줄을 죄려는 목적과 함께 이란산 석유가 필요한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언론들은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이 섣불리 이란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대이란 해상 봉쇄로 국제 유가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부터 호르무즈 봉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군사적 대응을 넘어 홍해로의 확정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Has the blockade started, sir? Yeah, started 10 o'clock. We can't let a country blackmail or extort the world, because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really blackmailing the worl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اعمال محدودیت آمریکای جنایتکار بر حرکت عبور و مرور دریایی شناورها در آبهای بین المللی اقدامی غیرقانونی و مصداق دزدی دریایی است.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ا صراحت و قاطعیت اعلام می‌کنند امنیت بنادر در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یا برای همه است یا برای هیچ کس. اگر امنیت بناد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آبهای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تهدید شود، هیچ بندری در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در امان نخواهد بود. 네, 군사적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약 운반선 격침하듯이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이러한 군사적 긴장감,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이거 뭐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그런 방식대로 이제 마약 운반선이라고 이제 격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상당히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휴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선 뭐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 지금 현재 이렇게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지금 재봉쇄하는 이것도 과연 이제 국제법적으로 맞는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미국 구축함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이란이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만 뭐 통과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때 이란도 이것은 이제 휴전 기간 때문에 좀 참은 면도 있죠. 어떻게 뭐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했습니다만, 근데 저도 이란이 이럴 거면 좀 미국을 또 오히려 시험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란에서 출발한 항구가 중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이 또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대로 하면 격침시킨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중국 배가 우리 이란으로 갈까 여기 지나가야 되겠다 했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똑같이 미국을 어떻게 뭐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격침시키거나 할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중국 배라든가 뭐 러시아 배 이런 배를 견딜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지금 공언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과연 격침으로 갈지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은 뭐 내일까지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격침으로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배 특히나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을 상대로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강수가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군함 15척 정도로 일단 막아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 규모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작전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선을 검색하려면 부대가 직접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상선을 검색하는 또 철저하게 좀 해야 되는데요. 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또 트럼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이란에서 나오는 그 원유를 실은 유조선과 통행세를 낸 이제 유선인데 통행세 유조선을 또 어떻게 확인하죠? 통행세를 뭐 보면은 물론 통행세 내는 방식이 좀 이렇다고 합니다. 뭐 정확치는 않는데요. 통행세를 보면은 그 중계상이 있습니다. 예. 중계상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그 함정에 대한 그 뭐 상세에 대한 정보를 주면 뭐 이란 혁명 수비가 그 뭐 검토를 한 뒤에 뭐 통일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통행세를 이제 중계상을 통해서 뭐 확인을 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 개념들이. 그냥 정말 저는 정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보단 좀 이름처럼 있겠죠. 지금 현재 전쟁의 어떤 무게중심은 좀 바뀌었다. 이란의 어떤 군사력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져오는 걸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미국이 이제 앞으로 내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 해군 함정 15척이 있지만 지금 희망봉을 돌아서 지금 항공모 함정이 또 추가로 증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주 안에 기간이 되면 미 해군 전력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을 겁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연대로 협상 안 되면 제한적 지상전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예. 애초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최초에 2척 미군 해군 군함이 2척 들어갔을 때 기뢰 제거 작업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기뢰 제거 작업에 대한 지금 미군 해군의 그 기뢰 제거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뢰 제거는요. 저희가 좀 이제 군사적으로 좀 미군은 이제 기뢰를 이제 소해함으로 이제 제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연안 전투함이라고 하는 함정이 우리가 뭐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함정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철수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 기뢰를 제거를 포기했나 그건 아니고요. 예.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들을 싣고 가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소해함이 가서 직접 기뢰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위험하잖아요. 예. 하는 게 아니고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그리고 하늘에서 소해 작전 헬기가 있습니다. 예. 그 3가지 방식으로 제거를 하는데 아마 제가 어제 이스함이 저 2척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위험한 작전을 하죠 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까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무인 잠수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샅샅이 핥았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고는 미군이 함정을 넣을 수가 없죠. 네, 그런 차원을 본다면 기뢰는 아마 그런 식으로 제거될 것 같은데 일단 미 해군 함정이 그 2척이나 들어갔다는 거는 그 핵은 기뢰가 없다는 뜻이 되겠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말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뢰를 무차별 살포해서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는 기뢰들이 과거의 기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마트 지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한폭탄처럼 시간을 장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김동현 교수님도 말씀을 잘 주셨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혁명수비대가 무차별적으로 이게 기뢰를 살포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스마트 지뢰들이 있습니다. 그 지뢰 뭐냐면 시간을 이제 장입해 놓으면 시간을 입력해 놓으면 내가 한 달 작전하겠다, 반년 작전하겠다면 그 시간이 이러면 기뢰가 안에 물이 들어오고 물속에 깔아앉으면서 폭발도 하지 않고 사용 불능화가 되는 기뢰들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주장이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 위치도 몰라 하는 거는 아마 그 블러핑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역봉쇄에 나서며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자 유럽에선 침묵하거나 불참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대안으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이번 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과 첫 종전협상이 결렬된 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차단해 석유 자금줄을 죄겠다는 의도로 여러 국가가 동참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We think that numerous countries are going to be helping us with this also, but we're putting on a complete blockade. 하지만 대부분 동맹이 침묵하는 가운데 호주는 역봉쇄가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영국과 스페인은 불참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We're not supporting blockade, and all of the marshalling diplomatically, politically, and capability. 유럽연합 EU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사실상 불참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U will continue to reject any arrangement that rules to limit free and safe passage through the strait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law.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적 봉쇄 방식과 거리를 두면서 별도의 다자 협력을 통한 해상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항행의 자유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40여 개 국가를 모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국적 평화 임무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과 함께하겠다며 이는 교전 당사국들과 별개로 엄연히 방어적인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영국과 프랑스의 접근법이 타당하다며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군사적 충돌 속 실제로 개입할 방법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에 대해 이란은 해적질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또 다른 원유 운송로인 홍해 입구도 봉쇄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여론전을 폈습니다.
오만 모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 조치를 해적질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라비아만과 오만의 항구들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도 아니라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봉쇄 조치에 따른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اگر امنیت بناد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آبهای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تهدید شود، هیچ بندری در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در امان نخواهد بود. 혁명수비대도 함정이나 해상 위 선박들을 조준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란 매체들 사이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 입구로의 확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준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바브 엘만데브 해협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도 SNS에 바브 엘만데브 해협 통제를 시사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로 통하는 홍해 입구로 세계 석유 수송량 12%가 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홍해에 접해 있지 않지만 예멘의 친일한 후티 반군을 움직이면 통항을 직접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미국이 역봉쇄 조치로 이란을 압박하겠다고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협상 개시 전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건 정해진 게 조금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의 역봉쇄 선언에 깜짝 놀랐다, 또 진심인가라는 비공식 반응도 나왔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발표에 일본 정부는 재차 외교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충돌보다는 외교를 통해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면서 일본도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도와 호르무즈 봉쇄와 기뢰 제거에 참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外交努力やホルムズ海峡をめぐる動きを含め関連の動向を注視しているところです。自衛隊の派遣という話ということであればですね、それについては何ら決まっている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에둘러 답하긴 했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적 봉쇄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소 원론적인 공식 입장과 달리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런 비공식 반응도 나왔습니다. 역봉쇄 발표를 듣고 놀랐다.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봉쇄 결정은 이란 견제를 위한 것일 뿐 자유로운 항행을 바라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옹호 발언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두 나라 간 협상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선 비축 석유와 원유 대체 조달로 버티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외무성 간부는 협상 결렬은 유감스럽지만 휴전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면서 재협상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불안에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2.49%까지 오르며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전면 봉쇄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이란의 돈줄을 차단해서 결국 두 손 들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자칫 유가 급등과 경제 위기를 초래해 미국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미 동부 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봉쇄가 이란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If it goes after some of the ships that are holding Iranian oil, those have already been purchased by China, by India, by other countries in Asia who will suffer from this, but it's also their oil. He's not taking Iran's oil. 이런 조치는 미국을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과의 대립 구도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상가상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서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차단하고 나선다면 국제유가는 $200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에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But I don't understand how blockading the strait is going to somehow push the Iranians into opening it. I don't get the connection. 군사적으로 미국의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호르무즈에 배치된 미 함정이 이란의 공격을 받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번질 수 있고 봉쇄 작전을 유지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도 부담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이유로 미국과 이란이 새로운 현상 유지선에서 멈출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란은 제재 해제를 얻지 못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They will re-establish economic relations with a large number of states who had fled the Iranian market because of U.S. sanctions but are now forced to come back in because they need the oil from the Persian Gulf and they need to pay those tolls. 결국 미국의 더 큰 압박이 이란의 굴복 대신 오히려 이란에 버틸 수 있는 명분과 승기를 쥐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해협을 통과하려던 일부 선박들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오늘로 휴전 일주일째가 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언제 자유로워질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봉쇄 발언이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일부 유조선들이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가 다시 뱃머리를 돌리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몰타 국적의 초대형 원유 수송선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려다 기수를 돌려 오만만 근처에 정박했습니다.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은 해협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원유를 선적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해협을 통과한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 2척은 각각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역봉쇄 우려에 아예 해협을 지나지 못하거나 미국이 주시하는 이란 항만을 피해간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 이후에도 대부분 이란 국적이거나 이란과 관련 있는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 등 구체적인 방침을 전달받지 못한 제3국 선박들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대부분 해협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해협 통행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2주 휴전 기간이 흐르고 있지만 연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만 커지면서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